고양, 양주, 의정부를 잇는 교외선이 20여 년 만인 내후년 재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열차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재개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민간 적격성 조사를 마친 서울 양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이달 중 민간 투자 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과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의 술잔 논란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는 9일 임시회 개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의장단 선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가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전담팀은 대기업 유치는 물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디자인 클러스터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향에서 양주를 거쳐 의정부를 잇는 교외선이 20여 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재개통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교외선 구간에 투입되는 열차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개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외선엔 디젤 열차만 투입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교외선 운행 재개에 앞서 디젤 열차의 잔존 수명을 알아보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 대상 열차는 1997년에 제작된 3량짜리 디젤 동차입니다. 검사 결과 100억 이상 들여 수리해도 앞으로 2년 정도만 사용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앞서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는 지난해 8월 교외선 재개통 협약 당시 디젤 동차의 수명이 5년 이상 남았을 경우 100억 원을 투입해 수리한 뒤 운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디젤 동차는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디젤 동차 대신 디젤 기관차를 투입하거나 수소 열차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디젤 연료를 쓰는 열차를 사용하는 건 탄소 절감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수소 열차의 경우 현재 성능 시험 중이라 투입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교외선 정차역은 대곡역과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모두 6곳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비 497억 원을 들여 교외선 선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로 보수 공사가 제때 완료되더라도 운행 열차가 정해지지 않으면 계획된 2024년 재개통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서울 양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친 서울 양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이달 중 민간 투자 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제3자 제안 공고가 이루어지고 내년 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한 뒤 실시 협약을 거쳐 2025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9,9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에 개통되며 추후 연천까지 추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1,701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1,603명이 늘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3,000명을 넘은 가운데 의정부 901명, 양주 461명, 포천 373명, 동두천 215명, 연천 180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41.4%로 전날보다 1.1% 올랐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27.7%로 전날보다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첫 경제부지사가 4일 만에 사직했죠. 김용진 경제부지사는 이로써 역대 경기도 부지사 중 가장 짧은 기간 근무한 부지사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 의원들과 함께 도의회 정상화와 추경안 통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술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술자리에서 논쟁을 벌이던 중 테이블 위에 접시가 깨지자 국민의힘 광미숙 대표 의원은 술잔을 던졌다고 했고 민주당 남종섭 대표 의원은 수저를 내려놓다가 생긴 일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 전 부지사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경찰의 특수협박죄와 특수폭행죄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결국 김 전 부지사는 지난달 30일자로 사직서를 내며 이른바 술잔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동안 도의회 개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최근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경제부지사 사퇴에 대한 사과를 전했습니다. 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경제부지사로 내정하고 도의회 정상화를 요청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민주당은 이달 9일 임시회 개최안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의장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일 오후 4시 브리핑을 열고 오는 9일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추진할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팀은 일자리 경제국 지역경제과에 소속됐으며 팀장과 팀원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인원을 늘릴 계획인데요. 이번 TF는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비롯해 용현 산업단지 스마트 산단 조성과 캠프 레드클라우드 디자인 클러스터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반환 예정 미군 기지인 캠프 스탠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2대 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소통과 포용, 상생, 그리고 화합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왜 공무원 단체에 노조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네, 답은 어디에 있는지 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김동희 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2대 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에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먼저 첫 발을 내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제도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조합원의 권익과 건전한 조직 문화의 퇴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일기에서 체결한 노사 협약에 따른 900여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제2대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기 마련인데요. 특히 공무원 단체에 왜 노조가 필요하냐는 질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합리적인 명분 없이 자기들의 안위만 챙기려고 투쟁으로만 일관한다는 귀족 노조라는 그 혐오적인 용어도 있고요. 노조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게을리야 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조는 명분 없이 노사 갈등을 초래하면서 투쟁으로만 일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가 그렇습니다. 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소통과 포용, 상생과 화합을 표방하는 건전한 노조 활동을 통해 조합원이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양주시 24만 시민께 행복을 전하고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노사 건강한 조직으로 양주 시민께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시와 노조가 이제 시정 파트너가 되는 일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측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관리자들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위원장인 저도 변화의 몸부림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명 꼰대 문화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창의와 청렴, 시민께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변화된 공직사회 문화를 이루어나가는데 양주시 집행부와 노동조합이 함께 소통하며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노사 관계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양주시 공무원 노조 김동희 위원장이었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는 데다 불을 꺼도 다시 발화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한 차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5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기차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69건으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데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불량, 그리고 이 배터리를 과도하게 충전하는 게 화재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한 번 불이 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불길이 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아랫부분에 설치돼 있어 불 끄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에 닿으면 불길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 물을 뿌리는 소방관들. 차량 아랫부분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살아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천으로 차량 전체를 덮어 공기를 차단합니다. 차량 아랫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수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열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완진 상태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적게는 수시간, 많게는 하루 이틀 정도까지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화재 대응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런 전기차의 특성에 맞는 진압 방법이나 대응 방법을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 전기차는 한 번 불을 끄더라도 다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리하게 자체 진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평상시 차량을 충전할 때는 정해진 시간을 넘어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기적인 차량 안전 관리를 통해 사고와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 내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행위를 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7일부터 20일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361곳을 단속해 6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이 14건,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한 사례는 13건, 미신고 숙박업 16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이 8건 등입니다. 경기도는 휴양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관련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섬유 기업들이 미국 뉴욕에서 12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둬 해외 판로 개척에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섬유 기업과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미주 수출 로드쇼를 진행해 1,584건, 120억 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유망 섬유 기업 8개 회사가 참가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20여 개 회사의 현지 바이어와 1:1 상담을 통해 제품 홍보를 펼쳤습니다. 미주 수출 로드쇼는 경기 섬유 마케팅센터 수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내 섬유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행정안전부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천군은 전국 로데오 거리 상점가를 대상으로 가자 밀리터리 스트릿 전국 로데오 거리라는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특별 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군은 확보한 특별 교부세에 연천군 예산 3억 원을 더해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 로데오 거리에 밀리터리 라운지와 전후 거리 등을 조성하며 플리마켓과 야시장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